틱톡 관련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틱톡이란 중국의 IT 기업 바이텐스가 소유하고 있는 글로벌 숏폼 비디오 플랫폼이고요. 3초에서 10초간까지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고 짧은 음악, 립싱크 댄스, 코미디, 탤런트, 챌린지 같은 영상 제작을 공유할 수 있는 동영상 공유 소설 플랫폼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유튜브랑 많이 비교가 되죠. 사실 유튜브 쇼츠도 틱톡을 보고 나온 겁니다. 틱톡의 이런 숏폼 플랫폼이 사실 유튜브는 롱폼 긴 영상이 원래는 주요 컨텐츠였다가 이 틱톡이 최근에 짧은 영상으로 시장을 선점하게 되면서 유튜브 쇼츠가 후발주로 따라간 거죠. 틱톡을 보고 그 정도로 틱톡의 파급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틱톡에 대해서 미국이 작년부터 계속 규제를 들어가고 있고 지금 미국 내에서는 틱톡이 지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금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헤어질 결심을 한 이유가 틱톡에 대한 백도어 틱톡을 깔게 되면은 여러분들 중국이잖아요. 개인정보, 카메라에 대한 권한, 통화에 대한 권한, 틱톡을 깐 휴대폰이 국방부라든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걸 도청한다. 백도어가 깔려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실제로 포렌을 했는데 깔려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의회에서 틱톡에 대한 유통 100% 금지하는 법안도 통과가 되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에 계속적으로 집착하는 이유가 또 다른 곳에 있다라고 이제 정치적으로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고리즘에 대한 이런 선점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겠지만은 삼선을 사실상 준비를 하고 있죠. 뭐 본인 입으로는 안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은 삼선을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이제 상황처럼 대통령 앞에 앉혀두지만은 본인이 더 그거를 주무를 수 있는 권력자가 되고 싶어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틱톡 같은 경우에는 미국 월간 활성 이용자가 1억 3,579만 명, 일평균 이용시간이 무려 1시간이 가깝게 사람들이 1시간 동안 틱톡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사용자 67%가 35세 미만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은 뭐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이죠. 네, 전 세계적으로 보통 이제 젊은 층일수록 민주당 쪽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높은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젊을수록 민주당 쪽으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이 지지율 기반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컨텐츠 플랫폼이 현재 필요하고 특히 틱톡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을 통한 이런 파생되는 테마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이 뭡니까 여러분들? 네, 알고리즘이 내가 만약에 트럼프 관련돼 가지고 좀 긍정적인 영상 컨텐츠를 찾아봤다 아니면 긍정적인 컨텐츠를 조금이라도 봤다 그러면은 계속 그 알고리즘이 트럼프 관련돼서 긍정적인 내용들로 재생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것도 여러분도 뭐 유튜브 보시면서도 계속 컨텐츠 추천해 줄 때도 내가 만약에 하나의 컨텐츠를 보면은 파생되는 테마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틱톡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사실 규제가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중국 기업이잖아요. 중국 기업 뭡니까?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잖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없어. 지금 구글이라든가 뭐 메타라든가 다른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방독정법 그리고 고객 뭐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규제가 들어오고 있고 계속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개인정보를 너희들이 가져다 쓴다. 근데 틱톡은 그게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 틱톡에 대해서 트럼프가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실제 사실상 이제 뭐 거의 가져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백악관에서 틱톡 기사 7명 중 6명이 미국인이고 특히 이 오라클이 데이터 센터를 관리한다는 게 저는 좀 굉장히 좀 트럼프 대통령이 절박함을 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오라클 CEO가 샤프라 켄츠인데 이 샤프라 켄츠가 2016년도부터 트럼프랑 계속 트럼프 이제 대선 캠프에도 참여하고 트럼프 최측근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최측근이 틱톡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나머지 이사들도 6명이 미국인이 된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이런 플랫폼은 미국이 관리하는 굉장히 웃긴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트럼프가 이걸 왜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고 아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게 좀 결정적으로 이제 매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주들 한 번 더 튀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이미 바이트텐스라든가 틱톡이랑 파트너사를 맺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비데이즈고요. 네, 틱톡 파트너사가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죠. 모비데이즈는 뭐 틱톡, 구글 뭐 다 글로벌 폼이랑 파트너사를 맺고 있고
2400원대 저항이 굉장히 강하긴 해요. 그래서 이 저항을 좀 조정 빼고 이 매물대가 빠지면서 아래에 차면은 좀 공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2000원 정도 아래에 오면은 그때 공략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YG워즈입니다. 뭐 대장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윗골이 계속 달죠. 틱톡 이야기 나올 때마다 윗골이 달다가 이번에 인수 관련 내용면서 팍 터졌는데, 요것도 지금 고점에 매물대가 많이 찼지만 저는 YG워즈가 최대 대장주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에드플러스, 에드플러스는 바이트 댄스 관련된 또 파생 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코 마케팅, 네, 그리고 뭐 MBD, MP, EN 굉장히 많아요. 특히 티톡샵, 저는 카페24도 최대 수요주라고 볼 수 있는데 티톡샵을 운영을 하거든요. 지금 국내에서 티톡샵 운영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몇 개. 그래서 좀 최대 수요자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요. 키다리 스튜디오도 바이트센스랑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웹툰 공유업을 계약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테마로 좀 부각이 되어 있다는 점도, 그 외에 플레이디, 헥토 파이낸셜, FSN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광고 미디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틱톡이 이제 다시 한번 엄청나게 활성돼가지고 트럼프 정부가 밀어주는 컨텐츠 기업이 됐어요. 파급력이 더 커지겠죠. 그럼 거기에 광고를 넣는 기업들은 더욱더 파트너사를 하면서 뭡니까?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죠. 광고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실제로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인수된 다음부터 트럼프 정부가 힘을 밀어주는 기업들이 충분히 여기서 새롭게 올라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YG워즈라든가 뭐 모비즈 지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략을 하시기보다는, 모비즈 같은 경우는 2000원 정도 밑에 떨어지면은 YG워즈 같은 경우도 지금 공략하기보다는 한 1100원대 박스권 다시 오면은 드래그도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펙 정상회담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고, 여기서 이제 아직 땅땅땅이 안 났단 말이죠. 자기들끼리 이제 뭐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중국이 팔겠습니다 말은 안 했어요. 이 정도까지지. 그래서 그 이유까지도 충분히 이슈가 나올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트러블 일렉트로닉의 중장기적인 플랫폼으로도 저는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틱톡 관련 테마주들 관심 계속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